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만 보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 앞서 봤었던 마지막 부분에 관측자의 위치에 따른 그 시간과 방향에 대한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행성의 운동에 대한 걸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행성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 안에도 돌고 있는 내행성과 지구 바깥에 돌고 있는 외행성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내행성에서는 수성과 금성 정도만 있지만 외행성 같은 경우는 화성부터 해서 해왕성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내행성에 대한 얘기를 볼 것인데 지금 딱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그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은 경우를 먼저 따져보자면 지금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이 내행성이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안 보여서 이걸 좀 끌게요. 이거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운데太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찍어 봤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지구를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는 밤이에요. 여기가 좀 지구의 북극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행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먼저 있는 위치에 따른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위치의 이름은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내행성의 위치의 상대적인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지점에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관측자가 요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쪽을 바라봤는데 그때 내행성이 여기 올 때와 여기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는 지구에서 이 내행성이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위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이라고 합니다. 합. 그러니까 태양과 행성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합이 두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요 합을 태양과 지구 안에 있는 합, 내합이라 말을 하고 바깥쪽 넘어갔으면 외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죠. 자, 내합과 외합이 있었을 때 태양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태양빛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늘져야 될 것이고 얘는 여기가 그늘져야겠죠. 자, 그러면 내합과 외합은 관측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내합에 있었다 그러면 전체에 있는 위치 중에서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장 커 보여야겠죠. 대신에 이 뒤에 그늘진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크지만 껌껌한 면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내합에서의 위치를 보이는 그 모양, 위상을 옆에다 그려보자면 이 모양을 여기서 그려보자면 이렇게 큰데 이런 식으로 깜깜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삭이라고 하죠. 삭. 그랬었을 때 눈으로 보이는 크기, 거리에 따라서 커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직경 또는 시지름이라는데 이렇게 재면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재도록 돼요. 세로로.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 크기를 시직경 또는 시지름이라는 것인데 내합에 있었을 때 시직경이 가장 큽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합에 있을 때는 전체 위치 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죠. 그래서 제일 작아요. 시직경이 최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밝은 면, 이 밝은 면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름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과 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관측이 불가능하니까 잠깐 지켜두고 어디서 그럼 제일 잘 보일 것인가는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제외하고 달이나 별이나 행성을 보려면 지평선 위에 태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거나 태양이 뜨기 전이거나 이래야지만 그때 우리가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천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관측자가 어디서 해보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서서 이쪽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서서 이쪽을 보거나 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가 쭉 돌다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오랫동안 잘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아무래도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제일 잘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내 행성이 쭉 돌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행성이 여기 있었대요. 그러면 그때 태양과 지구의 선을 그어보고요. 내 행성까지 선을 딱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나오는 요만큼의 각이 나오죠. 이 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각이라고 해요. 이각. 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양을 보고 있었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각. 태양을 보고 있는 태양과 나와 천체가 이루는 요 사이각을 이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이각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각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왼편에 있었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이각은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완벽한 원이라 치고 여기다 접선을 그려봤을 때가 가장 큰 각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선을 찍어 본다? 그럼 당연히 직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려져야겠죠. 자, 여기 있었을 때를 무슨 이각이라 하냐면 최대 이각이라 하는데 최대 각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쵸? 이 최대 각은 양쪽에 두 개 나타나겠죠. 그랬었을 때 이쪽에 있는 최대 각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항상 이 사람이 천문에서는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왼쪽은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돼야겠죠. 그래서 왼쪽, 동쪽에 있는 최대 이각, 동쪽 방향의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이라 하는 것이고 얘는 이 사람한테 서쪽으로 최대로 떨어진 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이라는 이 이름은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이름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동방 최대 이각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 위상 판단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천체가 있었대요.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밤이 된 것이죠. 그늘진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반 잘라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 뒤편은 우선 안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는 왼편은 지금 그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럼 어디가 보이느냐? 이 보이는 면들 중에 왼쪽 반밖, 오른쪽 반밖에 안 보입니다. 오른쪽 반. 그러면 여기서 때 어떻게 보이느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반달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아니라 왜 여기를 잡아요? 지구는 하나의 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린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본다 생각하십니다. 지구는 점이에요, 점. 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시선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에 대해서 이 뒤편은 우선 안 보이겠죠. 행성 뒤를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태양빛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늘집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이 정도인데 그게 절반밖에 안 보이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으로 절반 정도 보이는 이런 식의 반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달에서도 이 모양의 이름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입니다. 오른쪽 볼록한 이 반달 모양을 상현이라고 말하죠. 왼쪽 볼록한 이 반달 모양을 하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가 있을 때는 상현 모양으로, 서방에 있었을 때는 하현 모양으로 보이더라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봤었을 때 우선은 4개의 지점의 위치는 금방 나와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외압에서 왼편을 돌 때와 내압에서 오른편을 돌 때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선을 찍 그어보잖아요. 이게 선을 찍 연장해봤을 때 왼편에 있는 모든 천체는 그게 행성뿐만 아니라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모든 천체는 이 사람부터 관측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부터.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천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못 보겠죠. 왜? 땅바닥 아래에 볼 때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천체를 관측한다. 태양을 제외한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은 태양의 지평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왼편에 무조건 있으면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냐? 무조건 초저녁 이후에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편에 있다. 그러면 최대 새벽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우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측 시간을 따져볼 것인데, 관측 시간을 따질 때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각이라고 한 것이 있다 했었죠. 이각. 그 이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각을 지구가 시간당 15도씩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15도로 나누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요 숫자가 바로 관측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냐면, 금성하고 수성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다시피. 그랬을 때 수성과 같은 경우하고 금성과 같은 경우에 이 최대 이각이 얘는 약 한 28도로 나오고요. 18도에서 28도 그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금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8도 부근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최대 이각이 수성은 이만큼이고 금성은 이만큼이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각이 나왔으니까, 최대 이각이 나왔으니까 15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나 나오느냐? 28도를 15로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약 3시간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시간을 따져 볼 수 있대요. 얘는 한 2시간 정도, 얘는 한 3시간 정도. 어디에 있을 때? 최대 이각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나온 요 숫자들을 그러면 관측 시간대를 따져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 관측 시간, 실제 몇 시부터 몇 시에 볼 수 있는가? 그 시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요 선을 쫙 그어 맞췄을 때 왼편에 있다. 왼편. 그러면 초저녁 이후에 볼 수 있는 거니까 더하기 나온 요만큼의 시간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편에 있다. 그러면 새벽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만큼의 시간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오유, 간단하다.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들어봅시다. 금성이 3시간을 볼 수 있대요. 어디? 최대 이각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동방 최대 이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었을 때 금성을 3시간 정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초저녁부터 3시간까지. 초저녁부터 3시간을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초저녁을 계산하기 편하게 18시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18시부터 3시간이래요. 몇 시까지? 21시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쓸 때 3시간 볼 수 있는 거니까 18시부터 해서 21시까지 이렇게 3시간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서방 최대각이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최대 볼 수 있는 게 새벽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쵸?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6시에 해가 뜬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새벽 6시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 뜨기 전 3시간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시에서 3을 빼면 새벽 3시죠.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3시간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그쵸? 먼저 이각이 몇 도인지를 확인해봐서 관측 시간이 몇 시간간을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천체가 달이든 행성이든 상관없이 왼편에 있다 그러면 초저녁부터 나온 그 숫자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관측 시간대가 되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다 그러면 새벽까지 해서 몇 시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더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에 수성이 2시간 정도 볼 수 있대요. 자, 동방 최대 이각에 있는 수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쵸? 왼편에 동방대에 있다 치면 18시부터 해서 2시간이기 때문에 20시까지. 그쵸?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수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2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새벽 6시까지밖에 못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 2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행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달.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 공전 궤도가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의 밤이에요. 그러면
달이 여기 있을 때부터 삭, 상현, 망, 하현이죠. 그쵸? 그러면 삭상망하가 있었을 때 상현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선을 찍어봅니다. 왼편에 있죠. 왼편.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인가? 이 각은 대략 90도예요. 그러면 90 나누기 15. 몇 시간이죠? 6시간. 그러면 상현달과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부터 6시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략 18시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현달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각은 90도죠. 6시간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새벽, 해 뜰 때까지 우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전 6시간을. 그러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방 이해됐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충분히 이해됐을 거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여기에 달이 있대요. 이거 금음달이 초승달이죠. 자, 초승달의 이 각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도래요. 그럼 몇 시간 볼 수 있어요? 4시간이죠. 4시간. 60 나누기 15. 4시간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거니까 얘는 언제부터 볼 수 있느냐? 초저녁부터. 몇 시간? 4시간. 그러면 18시부터 해서 그쵸? 22시까지 4시간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음달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게 만약에 60도였다 이 각이 그러면 4시간 볼 수 있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4시간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만약에 여기에 달이 있대요. 이거 망과 상현 사이에 있는 뚱뚱한 상현달이죠. 망상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이만큼의 각이 120도래요. 이 각이. 자, 120도라고 치게 되면 몇 시간 볼 수 있죠? 8시간입니다. 8시간. 120 나누기 15, 8 나오죠. 자, 8시간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왼편에 있는 망상현이에요. 그러면 8시간이 언제부터냐? 초저녁부터 8시간. 초저녁 18시부터 8시간. 그러면 18시부터 해가지고 26시까지. 26시간 시간이 있나요? 없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측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측 시간을 달이든 행성이든 그게 뭐 내행성, 외행성 상관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대, 관측 시간 다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한 산수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얘가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때와 서방에서 동방으로 갈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것을 따져볼 것인데, 자, 천문에서 특히 내행성, 외행성은 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행성은 우리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별과 다르게 우리의 공전 효과와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효과를 더해야지만 겉보기 운동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내행성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보다 빨리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전하는 거에 대해서 내행성은 훨씬 더 빨리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 변화가 내압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압 그 다음에는 서방, 그 다음에 외압, 그 다음에 동방 요 순서대로 행성의 공전 방향 순서대로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게 돼요. 하지만 외행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느리게 공전하잖아요. 그래서 외행성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이따 하겠지만 이건 충입니다. 충.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얘가 이리로 가요.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그럼 얘는 뒤쳐져요. 그쵸? 그래서 충에 있었던 이 외행성은 다음에 올 위치가 서구가 아니라 동구로 가요. 동구. 그래서 충, 동구, 합, 서구 공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었을 때 먼저 이 겉보기 운동에 대한 거를 볼 건데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천구상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봤었을 때라는 의미고 앞서 있었던 그 성도 있죠. 그 성도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역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선행이 난다.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상에서 실제 운동이 아닙니다. 천부상에서 서에서 동으로 갈 때를 순행이라고 말을 하고요. 역행이라는 것은 반대로 동에서 서로 갈 때를 역행. 유라고 하는 것은 천부상에서 운동이 없는 상태, 정지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천체든 간에 정지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 지금 움직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정지는 왜 나오냐? 방향을 바꿀 때 잠깐 멈출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의 동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결국 뭐가 되냐면 내행성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지금 서방이에요. 동방이에요. 돌아가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서방 최대의 각이라는 이 위치에서 동방 최대의 각으로 갈 때를 순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행. 그 다음에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동에 서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요거가 되는 것이죠. 동방에서 서방까지 가는 요 구간 이것을 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각에서 서방 최대각으로 넘어갈 때 그때를 역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왔죠? 유는 어디냐? 유. 서방에서 동방 넘어갈 때 여기서 순행 역행이죠. 그럼 역행에서 순행 바뀔 때 여기 순행에서 역행 바뀔 때 여기. 그럼 양쪽 최대각에 있었을 때가 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나요. 뭐냐면 분명히 이게 뭐라 썼냐면 천부상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부상에서. 천부상에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경과 적위가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냐면 서동, 동서 적위일까요? 적경일까요? 적경이죠. 적위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인가 남쪽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고 적경은 춘부점을 기준으로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동서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적경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적경.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자,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천대 세로선 방향을 따지게 되면 서에서 동으로 쟁각 춘부점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쟁각을 적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잰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경이 커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경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럼 적경 값은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경우는 동에 서로 가기 때문에 적경 값은 감소한다 라는 얘기죠. 적경 변화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경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경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걸 갖고 순행인지 역행인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내행성에서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외행성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우선 요거 잠깐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 그림을 잠깐 지우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외행성의 공전 궤도를 그려볼 겁니다. 원이 찌그러졌죠? 자, 외행성의 공전 궤도가 있어요. 몰랐다. 그냥 찌그러진 대로 좀 봅시다. 자,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찍 그어보고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는 이렇게 감이 되죠, 여기가. 자, 그랬을 때 외행성의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관측자가 여기 서 있다라고 보면 이 사람의 머리 방향, 태양 쪽 방향이 남쪽이 된 것이죠. 시간상 정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행성이 막 돌다가 여기 태양 뒤편에 올 때가 있겠죠. 이때를 뭐라 하냐면 태양과 행성이
같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합이라고 합니다. 자, 합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태양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본다 하면 이 앞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고 그렇죠? 시시경 최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앞에 이 밝으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가까워요. 이때를 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충 위치를 잘 배우셔야 돼요. 충. 외인선은 충이 제일 중요해요. 자, 태양빛이 옵니다. 그럼 여기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데 이 앞부분 밝은 면을 다 볼 수 있대요. 아, 그러면 제일 커 보이지만 보름달처럼 되게 밝게 보이겠구나. 망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을 때가 관측이 제일 잘 돼요. 제일 잘 보입니다.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밝고 그렇죠. 자, 우선 이거 되게 냅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돌다가 지구의 양쪽에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구라고 하는데 구 양쪽에 있으니까 이름을 각각 져준다 치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서쪽이죠. 아, 그쪽이 서구 이쪽이 동쪽이 되고 있으니까 동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주는 겁니다. 서구와 동구.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할 점 서구 동구는 아까 내학과 아니 그 동방 최대각 서방 최대각처럼 반달로 보이느냐? 반달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선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봐요. 우리 시선방 이쪽입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의 뒷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태양빛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공정에도 바깥쪽은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여기 정도였는데 이 정도였는데 여기만 좀 살짝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왼쪽으로 뚱뚱한 보름달 그 반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이 살짝 그려져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망과 하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망하연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기 편하게 망하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오른쪽 볼록한 뚱뚱한 상현달, 망상현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동구에 있는 목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 그쵸? 왼쪽에 있으니까 초저녁부터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각으로 치면 90도고 6시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초저녁부터 6시간. 아, 그러면 18시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것은 뭐냐면 이 충입니다. 충. 자, 이 충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충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주 다양해요. 자, 이걸 한번 쭉 정리해 주십니다. 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거리가 지구로부터 최소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쵸? 제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 시직경이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커 보여요. 그리고 그때 볼 수 있는 모양, 위상은 보름달처럼 둥글게 보이는 것이고 얘가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밝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밝기가 전 모든 지점을 통틀어서 여기서 가장 밝기가 최대가 나옵니다. 그쵸? 자, 밝기가 최대다 라고 하면 우리가 겉보기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겉보기 등급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최대의 밝기라는 것은 최소의 등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행이 나타납니다. 역행. 자, 충에서 역행이 나타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충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충 부근. 그러니까 뭐냐면 역행 구간이 따져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 구간 정도. 요 정도가 역행 구간이고 나머지는 다 순행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 서방, 동방, 동방, 서방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거는 내행성일 때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외행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외행성과 같은 경우는 순행 구간이 어디냐?
충북은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그럼 역기 구간이 어디냐? 충북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어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료마다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행 구간은 충북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볼 것이 역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에 서방 넘어갈 때 뭐가 있어요? 내합이 있죠, 내합. 충북은, 그쵸? 그러면 내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행성의 위치 중에서 지구랑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충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지점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 그 전후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전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역행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역행과 순행과 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몇 가지 보면서 이거를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이것은 문제를 봐야 이해가 될 거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보면서 빠진 내용들을 더 정리할 거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지금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어느 날 수성과 금성의 사진이랍니다. 잘 안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수의 금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예요? 초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럴 때 제일 먼저 될 거 뭐냐면 2개 이상의 행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을 대략 그어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황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황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천구상에서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길을 황도라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황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황도면인데 이 황도를 그대로 연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황도상에 웬만한 행성들 다 있습니다. 그쵸?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수성, 금성 뭐 다 비슷하게 되어 놓으시죠. 지구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목성만 이렇게 공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연장하게 되면 그게 황도면인데 거기에 대부분의 행성이 다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황도하고 천구적도하고 이런 각이 몇 도라 쳤죠? 23.5도. 그러면 이게 만약 황도라고 치면 천구적도는 이거 아니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23.5도든 이게 23.5도든 간에 어쨌든 간에 황도랑 천구적도는 또 비슷합니다. 그러면 나왔어요. 천구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일주권과 나란한 선이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대략 황도라고 치면 천구적도도 얘랑 비슷할 것이고, 그럼 일주권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지구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별의 일주운동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중위도 지역에서의 일주권 방향, 운동 그거를 보시면 대략 동쪽인지 서쪽인지 판단이 돼요. 보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 아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지금 별이 만약에 있다? 그럼 별의 일주권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지구 있는 거구나. 이렇게 뜰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서쪽. 그쵸? 서쪽이에요. 왜? 지구 있으니까. 그리고 수성금성이라는 이런 내행성도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 서쪽에만 보이든 새벽 동쪽만 보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저녁 서쪽 묶여 있고요. 새벽 동쪽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내면 방향이 금방 나오고 시간이 나와요. 서쪽이래요. 그럼 시간상 언제? 초저녁.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이 사진이 초저녁 서쪽을 본 사진이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행성이 나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그것이
어느 쪽 방향인지 그걸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있잖아요. 요 표처럼 뭐 외화,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수성이고 이 금성이고 수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궤도를 그려보고 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날짜를 적으면 대략 이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 자, 지금 요거 나온 게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세로축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는 시각이에요. 지는 시각. 그 다음에 여기가 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는 시각을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 태양은 겨울에는 빨리 지고요. 여름에는 늦게 져요. 그쵸? 그래서 낮이 긴 것이죠. 그러면 태양이 이때 지고 이때 진다라고 되면 여기 밑에는 뭐예요? 이 점선의 밑에는 낮. 이 점선의 윗부분은 밤. 아, 그럼 여기가 다 밤이 되겠구나. 여기가 다 밤. 그러면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간에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없어야 관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하고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태양과 동시에 진대요. 이 지점에서 태양과 동시에 진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성이 이 구간 내에서는 금성이 먼저 지고 태양이 나중에 진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느냐?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걸 그림 옮기면 그러니까 그냥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구와 자전을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금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구 자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금성을 먼저 보고 나중에 태양을 보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자전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성이 지고 나중에 태양이 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면 태양보다 먼저가 됩니다. 먼저. 뜨는 것도 먼저, 지는 것도 먼저. 반대로 여기처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을 먼저 보게 되고 태양을 먼저 보고 돌아서 얘를 보는 것이죠. 더 돌게 되면 태양이 그때 지고요. 더 돌아야지만 얘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었을 때는 태양보다 나중이에요. 뭐가? 지는 거, 뜨는 거, 태양보다 다 나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태양보다 먼저래요. 뭐가? 지는 게. 그러면 금성은 오른편에 있는 어디 있을까요? 오른편에 있는 것이죠. 아, 요렇게 돌고 있는 거구나.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동시에 지는 요 시점은 결국 뭐가 되느냐? 금성이 먼저 지는 시점이니까 얘는 지금 오른편을 돌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고 태양과 동시에 지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내합이죠. 그럼 여기가 내합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외합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양과 금성이 지는 시각 차이가 가장 클 때, 태양과 금성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클 때, 뭐 대략 따져본다 치면 뭐 여기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약 3시간 정도 나오죠. 그러면 요 시점이 뭐가 되느냐? 이게 서방 최대이각이 되더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는 시각, 뜨는 시각,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그거를 지구 자전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행성 중에서 이런 것이 있죠. 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데 요거 자, 이 그림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밑에 보니까 이게 성도예요. 성도. 10시, 11시, 12시. 사실 적경지이 초로 나왔는데 우선 다 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경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서에서 동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쭉 갑니다. 적경 증가하고 있죠. 일로 반대로 가고 있죠. 적경 감소하고 있죠.
잊어가고 있으니까. 아, 역행. 다시 순행. 그래서 다시 보자면 11월 10날부터 해서 얘가 순행을 쭉 하다가 1월 25일까지 순행하다가 그때부터 4월 15일까지 역행하다가 다시 6월 30일까지 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역행 구간이 되고 있는데 그때 가운데 있을 때 3월 4일 가운데 있었을 때 역행이 정 가운데 있을 때가 뭐냐? 충이죠. 충이 있을 때 아까 특징 다 정리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제일 커 보일 때, 망으로 보일 때, 밝기가 최대일 때, 겉보기 등급이 최소가 될 때